네, 삼자 회동이라는 것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만나자 이제 어제 민주당이 역제안했는데요. 자, 우선 이에 대한 박성준 의원의 민주당 의원의 어제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을 급을 당대표가 아니라 대통령과 1대1 맞상대로 격을 올리기 위해서 대통령과의 만남을 고집하는 거다라는 국민의힘 시각이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냥 상대의 격을 높여줄 때 자기도 격을 높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야당 대표와 만나는 게 격이 떨어지는 겁니까? 그렇게 한번 반문하고 싶고 그러면 역대 대통령들은 그러면 야당 대표랑 만났을 때 격이 떨어졌습니까? 국민을 보고 하는 거죠. 야당 대표를 만난다는 것은 국민을 만난다는 거고 국민을 대신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민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당대표를 만나는 것이지 무슨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격 떨어지는 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 되고 나서 독설가의 이미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여당 대표의 모습을 찾으려면 야당 대표에 대한 대우를 해주고 자기의 품격을 갖추는 것이 거기서부터 출발인 거고 그것은 결국 대통령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네. 자, 듣다 보니까 이건 이제 그 윤 대변인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을 대표하는 거 야당 대표니까 국민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만나는 것 아니냐, 만나야 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는 말씀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사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과 1대1로 독대하는 것이 정치적인 그런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어렵다, 부적절하다는 이런 반응은 대통령실에서 계속 얘기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김기현 대표와의 회담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뭐 3자라든지 뭐 다른 제 정당 대표들과의 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말씀 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는 정쟁을 하지 않고 앞으로는 뭔가 민생과 관련해서 야당과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저렇게 날석에 반응을 하시니까 또 특히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저희 당 대표를 향해서 바지 사장이다, 실권이 없다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그걸로 싸움을 걸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될 때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실 것인가. 민주당한테도 저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결국 만나야 되는 상황인데 만나자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답을 하시는 것은 화답이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조금 민주당에서 전향적인 변화를 가져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3자 회동의 가능성은 닿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거는 이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가 야당 대표를 만나기 싫다는 뜻이 아니라 1대1인 경우에 있어서 아무래도 행정수반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뭔가 사법적인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분이 만났을 경우에 그것이 다 오픈되지 않으면 무슨 또 억측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누군가가 그 현장에 계시는 상황이라면 많이 그 위험은 없어지겠죠. 네. 윤 대통령 결심이 있어야 가능한 사안이 아니냐라는 게 대통령실의 공식 반응이었는데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강서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국정 운영 기조를 완전히 바꾸겠다. 국민이 다 옳았다라고 말씀하셨고 민생이 최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당 대변인이신 우리 윤희석 대변인도 끊임없이 야당 대표, 제1야당 대표를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 피의자 신분으로만 치부하고 있는 대통령실의 그 의중을 그대로 반영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면 이것은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로서의 그 상황들을 인정을 해줘야 국민의 절반 이상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저희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역대 정부 그 어느 때도 이렇게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한 7번 이상의 제안을 했음에도 돌아온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지금 대통령 스스로 본인이 민생에 올인하겠다,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겠다고 말씀하신 상황에서 당연히 야당 대표는 그러면 진짜 지금 만나서 실효성 있게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제안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네. 좀 근본적인 그 질문일 수 있겠는데 세 분이 만나면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일단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국회에서의 역할 중에 이제 예산 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부는 정부에서 예산을 계획을 했지만 심의와 그 결과에 대한 것은 국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그 예산을 통과시키게 되면 정부의 그 집행 권한이 있는 것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중간에 국회의 뜻을 묻지 않는 것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간과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지 않는 이상 지금 만나야 됩니다. 우리 지금 재정이 59조 원 이상 우리나라 국가 세수가 펑크가 난 상황에서 이 재정 예산을 제대로 잘 잡고 민생 재정에 올인을 해야 될 상황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저희가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뭐 지역화폐 예산, 청년들을 위한 예산, 뭐 육아 보육을 위한 예산들이 삭감된 부분, 특히나 R&D 예산이 5조 원 이상 삭감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대표이신 김기현 대표가 실효성 있는 그런 대안을 내놓으실 수 있는 역할을 여태까지 보여주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건 국민들도 많이 아실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단 하나 예시를 들 수 있는 것이 지난번 이번 이 지금 여러 가지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게 됐던 강서 보궐선거의 패배 원인은 대통령께서 후보를 직접 거론을 하셨고 그 문제가 있는 후보를 청구함으로 해서 패배를 했다라는 부분 사실 반성하셔야 되고 책임을 지셔야 되거든요. 김기현 대표는 그때 어땠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를 내고 싶지 않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만 보더라 하더라도 지금 전체 국가 운영 시스템, 국민의 힘을 움직이는 힘, 이것은 누가 봐도 집권 초기에 있는 이제 중반에 접어들긴 하지만요. 용산 대통령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께 있는데 이런 힘을 저희가 부릴 수 있는 분과 만나야 국민을 위한 정책들을 제대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3자와 만나면 어떤 효과가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 대변인께서는? 효과가 있겠죠. 어쨌든 건설적인 얘기가 오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될 테니까요. 그런데 기본적인 논리 자체는 갖추고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세수가 펑크 났는데 예산 깎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산을 계속 늘린 상태에서 그 모자란 돈은 어디서 벌충을 하나요? 그런 논리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대화가 될 걸로 보이고 계속해서 김기현 대표의 어떤 위상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타당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는 저 결례라고 봐요. 제가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거는 객관적인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전달했을 뿐이지 이재명 대표의 당내 위상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피의자 신분이라서 만나지 않는다는 부분을 제가 반론을 한 것이고요. 네. 예산에 대한 부분에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세수가 펑크 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한 곳에 재정이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예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교정하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그것을 관과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당내 위상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하시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금 이제 두 가지 관심에 초점이 되는 것이 이른바 이제 그 비명의 그 가결파 5인방에 대해서 징계 가능성을 닫아둔 것은 아니다. 지도부가라는 해석이 하나 나왔고 그다음에 지명직 최고위원 호남 몫으로 알려졌던 송갑수 최고위원이 사퇴한 자리에 호남 몫이냐 아니면 그 친명계가 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관심의 초점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당대표가 24일간의 장기간 단식 이후에 회복 시간을 갖고 어제 당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한 이후에 첫 일성은 민생 그리고 통합이었는데요. 그 통합 과정에 있어서 당내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그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난번 체포 동의안 부분에 있어서 가결을 했던 의원들에 대해서 우리 지지자분들, 당원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고요. 또 당원들이 청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특히 해당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중요한 현역 의원들을 징계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응답을 함에 있어서 당 대표는 지금은 그것이 중요할 때가 아니다. 민생에 올인해야 될 때다. 그리고 대여 투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네. 지도부는 당무 과정에 있어서 당원들이 얘기한 징계 청원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서 아직 이것이 결론이 난 사안이 아니다라는 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최고위원 지명직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지명직 최고위원이 되더라 하더라도 지역 안배를 통해서 예. 이후에 총선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저희 총선에 도움이 되는 그런 최고위원을 임명하는 것이 우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그런 점에서 호남 안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중원인 충청권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일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누가 인선될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정확한 사안은 제가 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호남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충청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그 전체 당원들의 구조를 보면 네. 호남의 당원들 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호남을 대표하는 최고위원 한 분 정도는 들어와 계시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데 네. 지난번에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한 분을 인선을 했었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안배들을 다 했던 부분을 우리 지지자들이 이해해 주실 것으로 보고 네. 더 전략적인 부분에 아마 호응해 주실 거라고 네. 믿습니다. 예, 잘 들어봐야 됩니다. 지금 잘 들었습니다. 이 가결파 5인방 이상민, 서른,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제가 이 타당 얘기니까 좀 조심스러운데요. 네, 네. 일단 가결파, 뭐 몇인방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것 자체가 징계를 예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한 명에게만 징계를 내려도 이른바 비명계 한 40명 정도 되는 분들 전체에 대한 징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적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분위기상으로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징계를 할 걸로 보이고 그렇다면 그 메시지가 결국 비명과 같이 가기 어렵다는 어떤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